자, 대입 설명 시작하자고. 어차피 우리 영상 학생들 대상으로 하니까 말은 편하게 평어로 할 거고 평소대로 하자고. 자, 대입 설명 할 거고 가장 중요한 오늘의 목적은 딱 간단한 거야. 니네가 고등학생 되고 예비고1들이니까 고등학생 되고 난 다음에 대학을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지. 최소한 뭘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아야 도움이 되겠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열심히 공부한다,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이런 거 필요 없겠지. 근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살펴볼 거야. 그래서 대입에서 반영되는 요소가 뭔지를 살펴보려고 해. 오케이? 그러니까 대입에서 반영된다는 건 뭐냐? 대학교에서 과연 뭘 가지고 애들을 뽑냐고. 간단히 말해서 그냥 성적표 보고 뽑는다고?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살펴볼 거야. 먼저 첫 번째, 세 가지 요소를 쓰여. 내신, 수능, 생기부. 자, 크기를 달리했어. 옛날엔 내신이 제일 컸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생기부가 제일 커. 특히 올해부터 니네는 학년이 어떻게 돼? 단위가 아니라 학점이란 표기를 하게 돼 있지. 그리고 2학년 때부터 어떻게 돼? 절대평가 과목들, 선택 과목들 많이 들어가게 되겠지. 그럼 절대평가 과목이란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A등급, 1등급이 70%도 나올 수 있어. 90%도 나올 수도 있어. 그거 가지고 성적표 내면은 누가 뽑아주겠냐? 어차피 100명 중에 70명이 1등 받는 거 인정 안 하겠지. 그럼 누가 비중이 높아지겠어? 당연히 생기부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야. 이해했어요? 그리고 주요 교과들, 흔히 말하는 국영수 같은 과목들은 표기 방법을 말하고 있어. A부터 I까지 해갖고 I는 페일을 말한다. 오케이? I 빼놓고 나머지로 표기한다고 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A부터 들어가더라도 거기는 성적이 병행 표기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것처럼 등급하고 표준 편차를 알 수 있는 걸 기입을 하는데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의 비중이 굉장히 커진 게 지금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생기부 관계를 안 했다, 그냥 학교에서 하는 대로 맡겨놨다, 그러면 이제 기도해야지. 학교에서 알아서 잘 해주기를. 그러면 두 번째로 크기가 커진 게 수능이 돼버려. 이전 같으면 지금 인서울권, 상위권들 대학들은 교과형일 때 거의 최저가 걸려있어. 하지만 직업국 정도가 되면 최저를 안 거는 데들도 종종 있었는데, 이 상태로 학교 내신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당연히 최저를 거는 데가 많아지겠지. 일례로 종합형 같은 경우는 최저를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직업국에서. 근데 재수 없으면 직업국도 뭘 걸 수 있다는 거야? 최저를 걸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인서울은 무조건 닥치고 걸릴 수도 있어. 종합형까지도. 오케이? 그래서 수능 비중이 좀 더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신 비중이 낮아지는 거야. 지금 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편의 목적은 결국 내신 비중을 낮추는 거거든. 그러면 누가 이득을 봐? 특목 자사고지. 니네 학교에서 전교 1등 했는데 특목 가고 전교 꼴등하는 애들 전교 1등 퀄리티를 끌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생기부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돼.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대학을 간다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몇 등 하는 건 내신이야. 쉽게 말하면 그 점수만 가지고 자기가 대학을 잘 갈 수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세요. 그러다 인생 나락가니까. 그래서 생기부 관리를 주목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수시라고 우리가 불리는 게 있어. 수시라는 게 뭐였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신 성적 가지고 생기부 가지고 6월달 막 작업해갖고 한 9월달에 원서 넣는 게 수시야. 그러면 두 가지로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어. 교과형하고 종합형 두 가지로 하나. 즉 교과형이란 건 정량평가라 해서 뭐냐, 점수를 정해. 무조건 1등급 몇 점, 2등급 몇 점, 3등급 몇 점 해갖고 점수고가 나눠놓고 동일값으로 무조건 계산하는 거야. 그게 정량. 정성이라는 건 뭐냐, 그따위 거 없음 내 마음대로 점수 줌. 이해했어요? 그래서 교과형이라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전에는 내신 성적 있지, 이따 계산식 나올 거야. 그것만 썼는데 이 오른쪽에 Z 환산 점수라는 걸 적어놨잖아. 저게 원래 종합형에만 쓰이는 방식이야. 그리고 Z 환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환산 점수 방법이 있어. 근데 그거를 이제는 이렇게 절대평가제가 많아지는 시대라면 당연히 어느 쪽도 교과형에서 쓰일 수 있어. 실제로. 그리고 내신만 주로 본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입시 보면은 교과형에도 뭐가 들어가? 면접과 생기부가 들어가는 전형이 많아졌어. 그 종합형이 원래 뭐였어? 면접이나 생기부 중심으로 뽑는 게 종합형이었거든. 근데 올해 이번에 대학 간 애들 서울권 보면은 이 교과하고 종합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 이제는 그따위가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생기부가 약한 애들이 교과형을 썼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오케이?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그리고 인서울권은 올해 그렇게 시작을 했고 아마 니네 시대 때 가면은 점점점 더 심해져서 아마 교과와 종합형의 경계가 무너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 그게 뭔 얘기야? 나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내신학교 교과형 갈 거야 했던 애들 다 생기부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고,
반대로 종합형이니까 나는 생기부 성적 좀 떨어져도 괜찮아 할 때는 늘 큰일 났다는 얘기야. 걔네도 성적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제는 다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야 돼. 논술은 거의 없어지는 추세가 없어지기로 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이게 수시고, 정시는 흔히 말하는 뭐였어요? 수능으로 대학 가는 거지. 수능 성적 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100%가 대부분이야. 근데 작년하고 올해, 작년에는 서울대가 뭐였어? 95% 수능 반영, 5% 내신 반영했지. 근데 서울대는 어떻게 했냐면 정성평가, 내 마음대로 점수 주기였어. 즉 세특 같은 걸 본다는 얘기야. 정시에서도. 오케이? 그리고 올해는 고대가 합류했어. 우리는 정성평가로 할게요. 계급간 구간 나누고 점수 플러스 점수 줄게요. 라는 형태로 두 학교가 이번에 내신을 넣기 시작했어. 수능에다가. 자, 그럼 이 추세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데 당장 니네한테는 큰 혜택이 없어. 영향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살펴보면 돼. 그러면 거의 대부분 수능이란 건 뭐여서 수능 점수 100% 반영한다는 거지. 그럼 수능이랑 반영할 때 어떻게 반영할까요? 100분위로 반영하는 것들은 하위권 대학들. 상위권 대학들은 무조건 표준 점수야. 자, 뭔 얘기냐? 와, 내가 화작을 선택해갖고 99점이다. 기쁘다.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표준점수 따졌더니 124점. 아, 나는 엄마에서 망해서 89점. 근데 표준점수 145점. 표준점수란 게 뭐야? 평균값에서 얼마나 네가 위로 올라가느냐를 도수분표를 하였고 표로 뽑아내는 거지. 수능은 거의 대부분 이 표준점수를 뽑아요. 원점수가 아니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점수만 잘 나오는 과목 선택한다? 개 털리는 거야. 표준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 그럼 어떤 경우에 표준점수가 잘 나오냐? 시험이 겁나게 어려울 때 잘 나와. 내가 봤던 표준점수 최고는 수학 점수였어. 수학인가 물리인가였는데 다른 과목들이 평균 130점 나올 때 수학인가 물리가 160 가까이 나올 때가 있었어. 왜? 시험이 그만큼 어려웠거든. 그러니까 100점 찍은 애는 완전 하늘에 찌르는 거지. 정시는 표준점수를 뽑아요. 즉, 네 원점수 몇 점이냐 별로 관심 없어요. 네가 몇 등이냐가 중요한 것이. 전국에서. 알았어요? 그게 수능이야. 좋은 대학을 가리고 정시로 가려고 하는 애들이라면 무조건 등수 싸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전국 단위로. 원점수 몇 점이니까 나는 안정적이겠지. 꿈 깨시라고. 실례로 그래갖고 이번에도 어떤 거야? 국어 화작 선택한 애들 96점 맞았고 2등급 뛰어버리잖아. 그럼 최저가 안 나와. 당연히 정시는 힘들지. 원서 쓰기가. 자, 이게 정시 수능이야.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경우가 있어갖고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자고. 수능 배점이라는 거. 수능은 당연히 국영수 세 가지에다가 한국사 플러스 한국어 두 과목을 같이 봐요. 102분. 이 2분이란 시간은 1분 동안 시험지를 교체하는 시간이야. 알았어요? 이래갖고 4개 보고 제2외국어 선택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추가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 많이 외국어를 선택 안 했으면 그냥 종료하고 나오는 거야. 자, 보면 알겠지만 상대평가 상대가 절대야. 국어 80, 수학 100분, 영어 70, 그 다음에 나머지 100분. 절대평가 두 과목, 한국사, 나머지 상대평가 현재까지. 그래서 이렇게 배점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 문항수랑. 그리고 절대평가 과목의 극한 점수를 보자. 영어는 뭐 뻔하게 알지. 90, 100 단위로 움직이는 거. 그럼 한국사 잘 봐. 1등급 몇 점이야? 40점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야, 한국사 절대평가니까 미리미리 잡아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할게. 서울대가 3등급까지 만점을 줘. 한국사. 점수 안 까인다고. 3등급까지. 몇 점이야? 30점이야. 그냥 내가 볼 때 한국사 문제들은 사람 새끼면 글자 몇 글자만 읽을 줄면은 30점을 넘겨. 글자 못 읽는 병신들이나 30점 못 넘기는 거지. 실제로 저 3등급 이상이 거의 80%, 70% 넘어가. 현재 한국사 성적들 애들. 근데 그거 잡는다고 미리부터 막 설레발 치고 하는 애들 보면 한심하다는 거지. 서울대가 3등급 요구해요. 알았어요? 1등급, 2등급 한다고 해서 그거 점수 더 주고 이런 거 없어. 그럼 진짜 3등급만 찍냐? 아니지. 그냥 2학년이면 1등급 나오는 게 좋지. 그럼 어떻게 하냐고? 고3 때 한 3, 4시간만 꼬라박으면 돼. 요즘 좋은 영상들 많아갖고 우리 애들 다 한 4, 5시간 공부하고 평소에 글 읽는 습관으로 읽으면 한국사는 사람 새끼면 글자 읽고 문제 풀더라고 다. 거의 40장 넘기더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사 미리 잡는다는 헛소리 하지 마시고 국영수 주요 과목 잡으세요. 영어는 절대평가지. 그래서 어떤 장점이 생기느냐? 아까 말했지. 나머지 상대평가야. 네 점수 아무리 높아도 네가 점수에서 밀리면, 등수에서 밀리면 게임 끝나는 거야. 아까 화장 얘기했잖아. 96점. 와, 엄청난 점수잖아. 그치? 그럼 뭐하냐? 어차피 4% 넘는 애들이 그 점수를 넘는 99, 100을 찍었는데, 98, 100을 찍었는데 의미가 없어져 버려.
등수에서 밀리니까. 그러니까 등급이 안 나와버려. 근데 영어는 무조건 등급을 줘. 점수만 넘기면. 자, 그럼 현실적으로 어떤 거야? 정시를 노린 애들, 걔네들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다?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정시는 간단해. 영어 등급이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어느 대학 이상을 쓴다 못 쓴다가 결정돼. 왜? 점수를 까버리니까.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니라 까는 형태야, 수능은. 정시에서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너 90점 못 넘겼어? 너 점수 몇 점 까고 들어와. 근데 그 대학을 쓸만한 애들이 어떤가? 점수가 심하겠냐 아니면 거의 비등비등하겠냐? 다른 과목은 비등비등하겠지. 근데 영어 점수 까고 들어가래.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원서를 쓰지를 못해. 정시에서는 그냥 지원 자격이 돼버렸어. 말 그대로. 원래 목적대로. 근데 수시에서는 얘기가 달라. 네가 몇 점을 맞아도 몇 등 나올지 모르잖아. 근데 영어는 무조건 뭐야? 점수 넘기면 등급 줘. 그러니까 최저 작업을 해야 될 때 뭐 3합 4를 찍어야 된다느니 4합 6을 찍어야 되는지 뭐 좀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3합 12를 찍어야 되는지 이럴 때 영어가 딱 80점만 넘겨놓으면 무조건 몇 등급이야? 2등급이야. 그럼 나머지 건 뭔지를 해도 2개에서 10등급만 맞추면 되는 거야. 영어는 등수 까 안 까? 등급 안 까잖아. 인원수가 몇 명이 넘기든 간에 무조건 주잖아. 절대적으로. 그래서 수시 전략을 세운 애들한테 영어는 필수야. 무조건 2등급 이상을 확보해 놓는 거. 최저 전략에서 굉장히 유리해지니까. 무조건 이왕이면 1 찍는 게 좋지. 이게 절대평가의 이해야. 자, 그러면은 수능 공부는 핵심이 뭐냐? 세 가지야. 배경지식과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거야. 암기가 아니야, 수능은. 수능을 암기로 하는 애 본 적이 없어. 암기로 공부해갖고 내가 수능을 치겠다? 오, 한번 보여줘봐. 내가 한번 구경이나 해보게. 구경하고 난 다음에 인정할게. 내가 데리고 있던 애들, 내가 주변에 봤던 애들 중에서 이 세 가지 요소 빼고 암기로 수능을 잘 봤던 애는 본 적이 없어. 3, 4등급 봤는데 잘 봤어 이러면 내가 할 말 없고, 내가 말하는 기준은 1, 2등급이고 항상. 알았어요? 즉 배경식, 문해력, 사고력 세 가지가 동시에 원하면서 움직여야 돼.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짧아. 순간적으로 생각해내야 돼. 그러지 못하면 수능을 못 잡아. 수능 공부 핵심은 이 세 가지야. 뭐 학원에서 평생 하던 거지. 그러면 이제 내신은 뭐가 중요할까? 내신 구성 살펴봐야겠지. 내신은 중학교하고 동일해요. 중간 30, 기말 30, 수행 40이야. 지금 뭔 얘기야? 네가 중간고사 잘 보고 기말고사 잘 보고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 수행평가가 40%야. 학교에서 뭐 갑자기 뭐 단어 시험으로 수행평가 대체한다, 듣기평가로 단어 평가한다, 뭐 아니면 어떤 거야? 갑자기 노트 검사하고 수행평가 검사한다. 거기서 털려버리면 네가 100점 맞으려 맨날 쳐맞아봤자 수행에서 점수 까이고 시작한다는 얘기야. 등급 나오겠어? 안 나오지. 그러면서 중학교 때는 뭐라고 헛소리 하냐? 아, 내가 수행평가 빼고 성적으로는 1등이니까 내가 공부 제일 잘해. 아니, 네가 제일 병신이야. 내가 볼 때는. 쉽게 얻을 수 있는 다른 거에서 점수를 다 놓쳐놓고 혼자 아등바등 점수만 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적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꼬라지야. 알았어요? 학교에서 하는 모든 것들 필기 수업 시간에 졸거나 딴짓거리하고 핸드폰하고 뺏기는 짓거리 하지 마. 수행평가에서 1점이라도 까이면 간단히 말할게. 수행평가 40점에서 네가 하나 1점만 까여봐. 그럼 문제 2개 날라가는 거야. 시험지에서. 간단하지 계산하기. 핸드폰 하다가 한번 지적당하고 선생님이 1점만 까면 너 문제 2개 틀린 거야. 중하위권은 잘 모르겠지. 상위권에는 알걸? 문제 2개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절대 그런 짓거리 하지 마. 학교 가서 정말 착한 양처럼 집중해서 선생님들한테 좋은 모습 보이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학교에서 과제를 내거나 뭐 하라고 하면 제깍제깍 빨리빨리 해갖고 미루지 마시고 수행평가 점수 확보해 놓으세요. 알았니? 어설픈 짓거리 하지 말고. 알았니? 그래서 학교하고 싸우는 거 가급적 좀 피하셔야 돼요. 그 단위 혹은 학점이라 불리는 건 뭐냐면 한 주에 정규 수업이 몇 번 들어가냐가 1번 이전에는 단위라고 불렸어. 근데 니네 때는 학점표기라고 돼 있지? 그게 4학점이야. 그래갖고 기존에는 필수 이수 과목이라는 게 해갖고 94, 선택 85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었어. 근데 이제 이게 좀 줄어. 학점제로 바뀌면서 좀 줄거든. 약 10단위 정도가 줄거든. 10학점 정도가. 그래서 필수에서 약간 줄고 선택에서 좀 약간 줄는데 그거는 학교들이 지정을 해요. 의무사항이야. 최저 2 이상을 해라는 요구가 있지 무조건 얼마를 채우라고 없어. 그건 학교마다 달라. 약간씩. 알았니?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필수 2사학점이하고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외 보통 1학년 때 하는 것들하고 체육, 예술이 이렇게 갖춰져야 되고 나머지가 16이 갖춰져야 돼. 이게 필수야. 알겠니? 그리고 나머지 선택이 뭐야? 2학년 때부터 니네가 선택 과목 듣는 것들 그걸로 구성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니네가 알고 있는 고교 학점제의 진실이야. 이미 이전부터 실행해왔던 거야. 이게 이제 내신의 구성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거에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필수 선택에서 국영수는 지금 어떤 거야?
잡고 가야지. 이게 단위수야. 이 단위수가 지켜져야만이 점수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선택 과목 예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카페에다 미리 올려놨지? 각 학교별로 제시한 거? 그럼 그 학교가 그거 다 진행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근데 학교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올려놓을까? 그거는 교육청에다 보내는 자료니까. 내가 가져온 게 교육청에 가려니까. 학교들에서 한다라고 교육청에다 보내주고 현실적으로 이 지역 특히 우리 같이 소도시나 지방도시는 학교들이 이런 걸 막 선택 과목 여러 개 만드는 거 다 할 만한 능력이 되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의 강요야. 너 이거 들어. 너 이거 들어. 너는 이거 들어. 그리고 이제 안 되면 최악의 경우는 뭐야? 야 이거 섞어 들어야 돼. 막 이런 얘기 하거든. 자, 그러면은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고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할게. 선택 과목 할 때 막 아 야 문과 이과 섞어서 들어야 유리한다. 개소리 하지 마. 이과면 이과 거나 들어. 문과면 문과 거에 집중하는 게 최고야. 왜? 간단한 진실 말해볼까? 아까 말했던 게 팩트야. 이 지역은 선택 과목의 폭이 많이 나올까 적게 나올 수밖에 없을까? 적을 수밖에 없지 현재 학교 구성상. 지역이나 이런 지방 소도시들은 항상 적을 수밖에 없잖아. 학교 학생 수도 적고 선생님도 부절라니까 인프라도 없고. 그런데 네가 문과에서 이과에서 자기가 선택한 영역 내에서 선택 과목도 개수도 모자라 뒤지겠는데 그걸 하나 빼갖고 쓸데없이 자기가 이과인데 문과 걸 듣는다고? 왜? 왜 그 짓거리 해야 되는데? 자 간단히 얘기해보자. 뭐 가면 좋겠지만 의대를 가는 애들 당연히 뭘 들어야 될까? 생투 화투 정도는 들어줘야 돼. 그리고 가능하면 고급 물리까지 들어주는 게 좋아. 왜? 고급 물리 쪽이 어떤 거야? 어떤 기계 다루는 거 이런 거 연결돼 있거든. 자 여기서 개설 될 거 같냐? 안 되겠지. 근데 뭘 듣고 있어? 윤사 들어. 그러면 차라리 생물 관련된 걸 하나 더 듣는 게 낫지. 자기 진로에 맞게. 그리고 나중에 면접 갔더니 너는 왜 생투 같은 거 안 했니? 봤더니 저희 학교는 개설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거 했어요. 이러면 핑계라도 생기잖아. 아니면 그걸 찾아갖고 내가 듣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소중한 단위를 빼갖고 어디다 듣고 있어? 윤리나 듣고 있어? 너 이공계열 걸 건데 미친 짓이지. 그럼 왜 학교는 그렇게 시켜요? 학교도 입장이 있지. 야 선택 과목 한다고 해갖고 막 애들이 다 몰려버리면 기존 선생님들 다 갈아엎어? 다 잘라버려? 못 자르잖아. 근데 선생님이 새로 채용해? 채용하면 뭐 다 오냐 이 동네로? 이런 식으로? 안 와. 학교도 머리 아파.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분배시켜갖고 기존 선생님들 써먹는 거야. 알았어요? 거기에 니네가 놀아나는 거지. 그러니까 너라도 당하지 말라고. 웬만하면 자기가 이과면 이과 쪽을 싹 다 모세요. 자기가 문과면 문과 쪽을 모세요. 물론 문과 애들은 이과 쪽을 가는 게 나쁘진 않아. 어차피 왜냐하면 문과에서는 수학 관련 쪽이나 물리 쪽으로 가는 게 좋아. 왜냐하면 상경계열 대학을 갈 땐 도움이 되니까. 이해했어요? 근데 이과 쪽에서 문과로 넘어갈 때 도움될 만한 게 1도 없어. 하나라도 더 들어야 돼 이과 과목을. 그럼 어떤 선택 과목을 하느냐? 간단해. 특이한 이름 가진 직업 쪽 이런 쪽 선택하지 마. 그거는 딱 진짜 진로 맞추는 거야. 그게 아닐 때는 닥치고 기본적인 거, 진짜 기본적인 이름, 생물, 화학, 물리 이런 기본 이름을 가져가는 거지. 기초학문 쪽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선택 과목을. 직업의 특색을 살릴 수 있다면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걸 하고 자기 진로를 만들겠지만 그런 과목이 마땅히 없을 때는 무조건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좋은 거야. 알았어요? 나는 그래도 기본기 탄탄하게 준비하고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대학에서 먹히지. 어설프게 대도 않는 희한한 과목 들어놓고는 우리 학과하고 관련된 거 뭐 해봤어 학생? 그랬더니 뭐 한 거야? 희한한 건 얘기하고 있어. 교수가 볼 때는 막 택도 없는 개소리 하고 있어. 거기다 세특 봤더니 세특도 뭐 한 거야? 이상한 내용 적혀 있어. 너 같으면 뽑겠냐? 그래서 이 부분은 주시해야 돼. 그래서 그 올려놓은 것들을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서 그 이런 안내 자제하니까. 그러면은 아까 수능은 3가지 요소였지. 내신은 딱 2가지야. 1번 닥치고 암기, 2번 속도야. 간단히 얘기를 해줄게. 이번에 지금 외대간 놈 있지. 정시로. 이 새끼가 학교 내신 수능 지금 수학은 얘 1등급이거든. 문과 수학 1등급이야. 근데 얘 내신 몇 등급인지 알아? 5등급이야. 내신 수학은 5등급이야. 전에 건대 보낸 새끼 내신 수학 4등급이야. 이과 수학 1등급 찍었어. 왜 이럴까? 문항수에 달렸지. 수능도 30문항이야. 100분 줘. 그치? 한 문제당 못해도 4분씩 그리고 빠른 거는 1분 이내에 끝내고 좀 어려운 문제는 10분 15분 투자한단 말이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4점짜리들 못해도 5분 투자하면서. 학교 시험
30분당 봐. 45분 줘. 3분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작살나. 문제 못 풀어. 그럼 영어는 안 그러냐? 읽고 생각할 시간 있냐? 꼴랑 45분 주는데 지문 계수 막 문제가 30개, 30 몇 개인데 읽고 생각한다고 너 이미 게임 끝났어. 내신 날라갔어. 그러니까 내신은 무조건 뭐? 암기 속도야. 그래서 내신 공부 잘하는 애가 수능 잘한다? 헛소리야. 진짜 답 없이 못해. 생각이란 게 없어 얘네들은. 그냥 기계처럼 말만 하려고 해. 그래서 이런 현실을 알고 내신 기간에는 암기 속도에 치중하는 거고 수능 공부할 때는 아까 말했던 사고력, 깊이 생각하는 능력 그러면서 그거를 속도를 꾸준히 끌어올리는 연습까지 이행돼야 돼. 이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야. 고등학교 공부는 그러니까 숨 쉴 틈도 없어. 그럼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내신 기간 전에 깊이 생각해야 하고 사고해야 할 건 싹 다 끝내놔야 돼. 알았어? 그리고 내신 기간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이미 사고는 끝났어. 이제 뭐만 하면 돼? 기계적으로 학습에 의해서 반복, 실수 안 하게끔 끌어올리는 것만 하면 돼. 근데 내신 기간에 갖고 혼자서 개념 원리 설명 이해하고 있다? 너 게임 끝났어. 너 내신 그냥 손 놓으면 돼. 이해했어? 내신 기간 전에 쳐놀지 말고 니네가 해야 할 진도 보이는 모든 개념, 사고, 배경지식 세 가지 다 갖춰놔. 그럼 수능에 대한 기반이 잡혀가. 그리고 내신 기간에 딱 가르친다. 그러면 기간 정해놓고 이제 그때부터 어떤가 암기 속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세요. 알겠니? 그러면 내신 끝나면 뭐예요? 아 쉬어야지 지랄하지 마. 네가 초딩이냐? 내신 끝나면 뭐한다? 생기부 관리해야지. 생기부 관리한다는 게 뭔 얘기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선생님이 써주세요 하면 써주겠냐? 그러면 각 과목별로 네가 어떤 활동이라도 해야겠지. 학교에는 어떤 진로 프로그램이나 어떤 자율활동 했을 만한 프로그램도 어떻게 해야 돼? 하다못해 보고서 한 줄이라도 써서 선생님한테 제출해야 선생님이 써주겠지. 그리고 성의를 보여야 니네가 뭔가를 선생님 이렇게 써주세요. 선생님 이런 거 저 활동 좀 더 부각시켜줘야 할 때 들어주기라도 하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발고 쳐 놀고 있다가 생기부 내래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한 걸로 올리겠지. 고등학교는 1초도 실시간 없어. 딱 끝나면 시험 끝나자마자 생기부 관리 밀도 있게 가야 돼. 중간 끝나고 기말 끝나고 할 생각하지 마. 기말 끝나고 나면 언제야? 항상 6월이야. 6월, 7월, 8월 언제야? 고3들 원서 쓸 때야. 선생님들 시간 있을 거 아니야? 방학 준비해야 돼. 정신없이 바쁘셔. 니네 투정 들어줄 시간도 없고 니네하고 노닥거릴 시간도 없는 분들이야. 근데 그때서야 선생님 쳐좀 하고 맨날 매달려? 누가 좋아하겠냐? 나 같아서 싫어하겠어. 알았어요? 이게 1차, 2차. 그럼 3차 고사. 기말 이제 2학기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해? 야, 이 동네는 비평준화야. 12월만 되면 선생님들이 뭐 해야 돼? 신입생 유치하려고 발품을 팔아야 되는 동네야. 학생이 없어서. 근데 그때도 생기부 내고 쫄쫄쫄 따라다니면 좋아하겠냐? 기말 때 생기부 작업한다? 그냥 포기한 거야 공부를.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야.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쳐놀지 말고 생기부 작업하라고. 그럼 제발 말 좀 들으세요. 그래놓고 말 안 들은 거 나중에 선생님이 학교에서 안 받아준대요. 누가 안 한대요. 뭐 안 한대요. 아, 네가 잘못한 거야. 나는 계속 지시를 한 거고. 이게 고등학교 생활이야. 고등학교는 1초도 쉴 시간이 없어. 지금처럼 쳐놀고 멍 때리고 쉬는 시간이 익숙해진 사람들 그러면 그만큼 마음을 내려놓으면 돼. 욕심부리지 마. 지가 한 만큼 가는 게 대학이야. 유행 따윈 안 통해. 알았어요? 내신은 암기 속도야. 그럼 내신 반영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등급이지? 등급은 퍼센트로 적용한다. 그리고 누적 극간 읽지. 그러니까 150명 정원이면 1등급이 6명이 나와. 근데 31명 정원이면 1등급이 1명 나와. 자, 여기까지는 모두가 같은 과목을 들은 1학년 때는 괜찮아. 근데 2학년 때 이제 과목이 갈리지. 문이과 가나지면서. 그치? 그러면 31명 정원은 1등급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이해했어? 그러면 문이과 나눌 때도 어디로 가는 게 유리하겠냐 무조건. 쪽수 많은데. 과목 선택할 때도 가장 좋은 게 뭐냐? 쪽수 많은데. 기본적으로 등급수에서 인원수는 확보가 돼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서울, 경기나 이런 쪽이 유리한 거야. 학생 수가 많으니까. 전주만 해도 1등급이 보통 9명에서 10명 나와. 학생 수가 맞춰주니까. 1등급이. 이해했어요? 여기는 150명 채우는 학교도 없지. 거의 없지. 그러니까 기껏해야 뭐야? 4명에서 5명. 많이 나오면 5명, 적으면 4명. 그래서 끝난다고 1등급이. 서울이니까 전주는 10명 나오고. 그럼 서울 같은 400명, 500명이면 어떻겠냐? 보이지? 한 20 몇 등까지 1등급이야 걔네들은.
그러니까 내신 싸움이 불리해지는 거야 시골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원수 무조건 인원수 중심으로 움직여. 어설프게 내가 확실하게 자신 있는 과목이면 가. 대신에 거기 1등급 인원이 배정이 안 될 것 같으면 피하셔야 돼. 너 열심히 하고 1등 찍고 2등급 받는 거야. 알았어요? 그런 거는 좀 피해야지. 1등 했는데 2등급 3등급 뜨면 기분 좋겠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또 성적. 그래서 내가 학교 시험에서 민감한 게 뭐냐면 중간석차라고 불리는 게 있어. 동석차가 나오면요 무조건 같이 내려가요. 자, 뭔 얘기야? 90명 정원에서 1등이 7명이 나왔어. 그럼 다 같이 1등급이냐? 안 해준다고. 중간선택가 4.17이 뜨지. 4% 넘겨버렸지. 모두 다 2등급 처리돼. 그래서 학교는 이걸 막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되게 이상하게 꼬는 문제가 한두 개씩은 꼭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학교를 욕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야. 왜? 학교 입장에서는 7명을 같이 다 떨구는 게 이득이겠어? 아니면 좀 욕처먹고 한두 명이라도 살리는 게 이득이겠어? 살리는 게 이득이겠죠? 1등급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욕할 시간에 수업 시간에 잘 선생님들 캐치해갖고 선생님들이 뭘 집중하는지 어떤 거에서 아 선생님이 이런 거 좋아하셔. 이 선생님이 이런 거 장난치시죠. 니네가 파악해야 되는 거야. 왜? 이것 때문에 그래. 반대로 학교 시험이 너무 쉬워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 일이 대량 발생하겠지. 동점자가 막 20명 나와버려. 그러면 같이 쑥 떨어지는 거야. 등급이. 개망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너무 어려워도 어떻게 될까? 또 이 꼬라지가 다. 같이 쑥 같이 동점으로 같이 무너지는 거야. 내신은 동석자 내립니다. 올림 안 합니다. 알았어? 그리고 내신 산출 방법은 기본적으로 교과형에서 이렇게 석차 단급 2수단위 하고 전체 2수단위 나눠버려. 이게 기본적인 계산 방식이야. 자, 뭔 얘기야? 3등급 뭐였어? 3단위. 자, 3, 4, 2, 4 이게 뭐냐면 3단위짜리 4등급, 2단위짜리 4등급, 4단위짜리 4등급을 찍었어.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럼 이걸 곱하고, 그러니까 오른쪽이 학점 4번, 왼쪽이 등급. 이해했어요? 국영수 다 4단위지 지금 공통으로 오른쪽에. 그런데 국어는 3등급, 영어는 2등급, 수학은 4등급 나왔다. 그러면 이걸 12로 나눠갖고 3.0이 되는 거야. 이게 단순 계산 방식이야. 이게 일반적인 교과 정성평가 방식이야. 이해했어요? 그러면 내신을 어떻게 반영이냐? 대부분이 전과목 반영이에요. 그리고 국영수만 반영하는 과목도 있고 대학도 있고 국영수에서 사회나 과학을 선택하는 형태도 있고 제일 많은 게 전과목, 두 번째가 국영수 플러스 사회나 과학 선택이야. 오케이? 그 다음이 국영수 3.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대학들 보면 컷이 굉장히 높아. 막 가천대 보면은 평균 컷이 막 3.2, 막 2.5 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여기 입시열 봐봐. 입시 성적 겁내게 높다. 좋은 대학이다. 가천대 가장 높은 등급 과목 3개 지가 선정해. 전체도 아니고 한 학기 단위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 학기에서 내가 2등급 하나 찍었으면 그 2등급 하나 올리면 돼. 이렇게 하고 3과목 선정해. 과목 구분도 없어. 야 이렇게 성적 몰아져갖고 갈로 한 게 뭐였어 결국은. 3점대 초반, 2점대 중반이라는 얘기는 얼마나 쓰레기라는 얘기야. 근데 그런 수치만 보면서 와 이 대학 좋다 이런 병신들이 나오는 거야. 하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네가 쓰려는 대학이면 걔네가 내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한 번은 뜯어봐야 돼. 홈페이지 가서 입시 서류를 따다보든.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이 어떤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스스로 찾아보셔야 돼요. 몇백 개 대학을 선생님 보고 찾아달라고 미쳤냐? 나 시간 없어. 못해.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과목이라고 생각해야 돼. 국영수만 잘한다. 국영수만 반영하는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중하위권 대학이야. 중하위권 대학. 그냥 사람이라도 고르고 싶어서 하는 체제야. 중상의 대학은 닥치고 거의 전과목 또는 국영수, 사회, 과학 선택이야. 물론 문과만 사회고 이과만 과학이겠죠? 오케이? 그러면 점수를 어떻게 매기냐? 교과형에서 정성평가할 때 똑같이 100점 처리 안 해. 대학은 기본적으로 1000점 만점이에요. 몇 점 만점이라고요? 1000점 만점이에요. 평가 점수가. 근데 A대학은 100점밖에 안 줘. B대학은 10점밖에 안 줘. C대학은 400점을 줘. D대학은 700점을 줘.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해야 돼. 자, 그럼 100점밖에 안 준다는 얘기는 교과형이지만은 내신 성적이 별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지. 다른 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이해했어? 700점이면 많이 들어가는 거지. 전북대 같은 데가 보통 700점에서 900점을 넣어. 거의 성적만을 보고 전북대는. 오케이? 충남대 같은 데가 약 400점을 넣어. 그래서 충남대 컷이 좀 낮아 보여.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충남대가 전북대보다 비슷한데 왜 자꾸 충남대 이러지? 이런 헛소리 하거든. 거기는 성적 말고 다른 걸 많이 봐. 교과형에서도. 그러니까 성적 마땅하게 자기가 적정하다 넣는데 다 떨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극간 점수 차이도 보이지.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지정해요. 이게 바로 정성평가. 그러니까 그럼 뭐 해야 돼? 이것도 확인해야겠지. 자, 그 다음에 Z-환산 점수란 건 뭐냐면 전에도 보였지? 원점수 빼기 평균점수 표준점수 나누는 게 Z-환산. 이게 고대에서 만든 계산식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뭔 얘기냐? 똑같이 그 시점이 나왔어. 원점수로. 오케이? A 학교, B 학교 똑같이 그 시점이야. 야, 우리 다 1등급이야. 너나 나나 똑같은 1등급이야. 같이 원서 쓰자. 미안하지만 같지 않아요. A 학교는 평균이 60점이야. 즉 공부를 좀 잘해 못한 학교지. B 학교는 70점이야. 좀 나은 학교지. 그럼 어떻게 될까? 계산식을 아까처럼 돌려보면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알아? A 학생은 15점을 받는 거야. Z-환산으로. B 학생은 뭘 받아? 20점을 받는 거야. 그럼 5점 차이 벌어졌네? 누가 뽑혀? B 학생이 뽑히는 거야. 그래서 학교의 평균 점수 굉장히 중요하고 표준 편차 점수가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보지 못하면 원서 떨어지는 거야. 이거 다 계산해야 돼. 선생님 이거 다 계산해갖고 원서 도와주는 거야. 근데 너도 90, 나도 90, 우리 둘 다 합격이 아니라니까? 니네 학교 평균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 평균 점수가 낮은 학교들은 그러니까 어떤 거야? 재수없으면 손해가 막심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표준 편차 점수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계산을 해봐야 돼. 오케이? 그러면 내신 성적 관리할 때는 뭐가 우선순위니까 1순위 단위수야. 단위수가 높은 과목을 잘 잡아야 돼. 걔가 총점이 높으니까. 알았어요? 당연히 국영수겠죠? 원점수 두 번째는 원점수예요. 표준 편차하고 평균은 네가 어찌할 수 없잖아. 근데 원점수는 네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원점수가 뭔 말이야? 네 시험지의 점수 최대치로 끌어올리되 주력하셔야 돼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원점수를 계속 높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등급 2등급 떴어 외치기 전에 95점이야 괜찮은 거야. 야, 나 1등급이야. 근데 75점이야?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야. 왜? 상위 대학들은 대부분 종합형으로 뽑아요. 지금 인서울권 작년에 뽑은 애들이 교과형은 10%밖에 안 뽑았어. 종합형에 나머지 전부 다. 종합형은 단순 계산 안 한다고 했어. 거의 Z-환산 쓴다고 했어. 그러면 좋은 대학 쓰려는 애들은 원점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주력이 돼야 돼. 점수 낮게 1등급 해봤자 의미가 별로 없어진다고. 알았어요? 자, 그래서 그럼 성적관리 어떻게 한다? 니네가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말고도 학교에서 성적표 나올 때마다 엄마한테 들키가 찢어갖고 숨기기 바쁘지 마시고 진학서 홈페이지에 가입하셔갖고 다 기입하세요. 알았어? 여기 진학서 홈페이지 그냥 진학서 검색해도 떠. 선생님은 지금 중앙 UA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요즘 있어 프로그램들이. 근데 선생님은 진학사를 많이 써. 이유가 뭘까? 얘가 제일 오래됐어. 데이터가 제일 많아. 요즘은 데이터 기반 시대야. 그러니까 데이터가 제일 많은 진학사를 주로 추천하니까 진학사에다가 자기가 성적 계모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는데요. 신경 꺼. 학교에서 쓰는 프로그램은 나온 지 4, 5년밖에 안 됐고 국가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떨까? 실질적인 자료보다는 대학들이 보내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진학사는 대학에서 보내는 자료 그리고 자기들이 실제로 매년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이터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비교 분석을 해. 그래서 차이가 많이 발현나. 그럼 어떻게 쓰는 거냐? 어떤 걸 믿어야 어떤 것도 믿으면 안 돼요. 어디나 빵꾸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 둘, 세 개 정도를 다 비교해야 돼. 고3 때는. 학교 프로그램 한번 돌려보고 진학서 돌려보고 중앙 거 돌려보고 매각 거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교차 검증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어느 거든 하나에다가는 자기 성적, 모의고 성적도 매번 볼 때마다 369, 10을 볼 때마다 기입하시고 중간 기말 끝날 때마다 성적표 받으면 바로바로 전부 다 기입해 놓으셔야 돼. 알았어?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한다? 각 대학에서 매년 이제 우리 학교는 이렇게 성적을 뭐 변형합니다. 이런 거 있으면 얘네가 여기다 계산식을 넣어줘. 프로그램으로. 그래갖고 네 거 계산을 해줘 대신. 내가 선생님이 니네 옆에 앉아고 계산기 뚫으면서 계산 못해 나. 프로그램 이용해야 되니까 진학사 무조건 가입하세요. 알았어? 성적 관리하세요. 아이디 잃어버리지 말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신 구성이었어.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아. 정확하게 알고 움직여야 돼.
내신에서 중요한 거 뭐라고? 원점수야. 단위수, 원점수 두 가지. 알았어? 그리고 내신 공부는 단순, 암기, 속도전이야. 그러니까 학원 다니면서도 그런 거야. 내신 성적 안 나요. 간단해. 네가 연습량이 부족한 거야. 기계처럼 했는데 안 한 거지. 내신 때 내신 기간 때 막 개념 원리파고 자빠져 있으면 너 이미 늦은 거야. 그럼 수능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문제만 많이 푼다? 백날 풀어봐. 어차피 못 풀어. 너 수능 문제. 문제를 못 읽을 테니까. 이원화가 돼 있어야 돼. 알았어요? 근데 니네는 대부분 중학생 선생님이랑 같이 보내갖고 알지. 우리 학원은 이원화 확실하게 돼 있지. 내신 기간 때 딱 도는 거하고 평소 수업 완전 다르지. 왜 그렇게 돌겨 있겠냐? 다르니까 시험 방식이.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생활기록부 볼까? 자, 생기부라 가지고 통칭. 앞으로 통칭 그냥 생기부로 줄여서 말할게. 생기부 보면은 자, 총 10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뭐 쭉 읽어봐. 근데 어차피 인적사항, 학적사항 이런 것들은 안 보여요. 안 드러나. 그러면 출결사항 드러나고 수상 안 들어가지. 얘네는 자격증 안 들어가지. 야, 인문계는 자격증 없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자격증, 뭐 한국사 검증 자격증, 뭐 한자 검증 자격증 가지고 있으니까 대학 갈 때 도움돼. 아니요, 대학에 이거 기입을 못하게 돼 있어. 인문계는. 알았어요? 네가 막 JFFL 해갖고 뭐 일본어 검증 능력 가지고 있다고 생기부 못 넣어. 필요가 없다고. 그건 실업계들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자격증 인증은 실업계들. 인문계 말고. 인문계는 그 항목 자체가 공란이야. 아예 쓰지를 못해 원래. 그러니까 내가 토익을 따는다 뭐 한다. 미친 짓이야. 어차피 못 써먹어. 그리고 그거는 생기부에 기록된 게 아니니까 면접 때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못 물어봐. 물어보면 큰일 나. 부정 면접이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자격증 타령하지 마. CR도 안 맥히니까. 그러면은 여기 노란색으로 띄워놓은 것들 있지. 이게 니네 때 생기부에서 대학이 평가하는 요소들이야. 자율활동, 동아리. 동아리는 또 본동아리라고 해서 학교에 등록된 공식 동아리. 이거 빼곤 안 돼. 자율동아리나 니네가 만든 동아리 해당 안 된다. 알았어? 거기다 뭘 쓰든 간에 해당 안 돼. 진로활동. 이 세 가지야. 그리고 내신 성적, 교과별 세부특기, 개인 세특이란 게 있는데 개인 세특은 그래서 카페에다 다시 올려놨어. 자세하게 설명해놨으니까 읽어봐. 알았니? 원래 개인 세특은 일반 학교에서 원래 쓰는 게 아니야. 근데 이 동네는 그냥 쓰더라고. 그러니까 쓰니까 뭐 한 줄 더 쓰는 거니까 쓴다 생각하면 돼. 자, 독서 안 들어가요. 그리고 행동 특성. 이것까지가 이 노란색이 바로 니네가 관리할 생기부야. 이걸로 대학을 가요. 다른 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교과 활동에서 세부특기 적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수업 학교에서 그 4단위 수업하는 거 있지. 정규 수업. 그거 위에는 다른 거 적으면 안 돼. 뭐 방과 후에 뭘 했네. 학교에 남아서 뭘 했네. 이런 거 적으면 안 돼. 뭐 영재 막 정읍에서 뭐 하네 이런 거 적으면 안 돼. 개조식 기술 원칙이야. 그냥 문장의 말미를 뭔마 함으로 적는 습관 키워야 돼. 그치? 그리고 우리 요약 정리할 때 신경써 보여서 뭔마 함으로 요약 정리 연습하고 있지 우리? 그렇게 쓰라고. 개조식 주요 요점이나 단어 중심으로 기술하는 거야. 그 다음에 종합은 학업 태도 인성 진로사항을 적을 수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담임이 쓰는 행동 특성에는 모든 걸 적을 수 있어. 모든 걸. 담임이 쓰는 특권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많이 생기부에서 부족한 거는 어디다가 이 행특에다가 끼워 넣고 보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동아리는 당연히 학교별 자율은 학교 프로그램 따라가면서 그 중에 선택해갖고 자기가 쓰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잘 골라서 쓰는 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뭘 하고 싶어도 못 써. 어차피 학교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학교발이지. 그래서 요즘 블라인드라고 해. 고등학교 이름도 안 뜨고 아무것도 안 떠. 그러면 대학들이 내가 어디 학교인지 모르겠네? 아니 알아. 이 프로그램만 보면 알아. 자율 프로그램. 그리고 교과목들 있지. 교과목 개성되는 거 딱 보면 여기는 과고, 여기는 특목고, 여기는 어디고 다 알아. 대학들은 이미 다 데이터 정리 끝나 있어. 그러니까 블라인드 별로 의미 없어. 다 알아. 그냥 남는 건 딱 하나지. 서울 경기의 일반고하고 니네하고 잘하면 비슷하게 사기차고 쓸 수 있다는 정도. 하지만 특목고들은 이미 티가 나. 프로그램 자체가 달라서. 알았어요? 속일 수가 없다고. 자, 동아리는 본과 동아리만 들어가요. 자율이나 청소년 이런 거 안 들어가요. 봉사 이런 것도 안 들어가고. 단 학교에서 하는 봉사 있지. 학교 봉사. 그거는 들어가. 시간으로. 알겠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봉사하는 거 있더라고. 학교 인정 프로그램 할 때는 참여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모르니까. 자, 진로 프로그램은 반영되는데 희망 직업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뭐 어느 분야에 관심 있고 이런 거 안 들어가 대학에.
뭐 1학년 때 희망직업, 수의사 이런 거 안 들어가. 대학 못 봐. 알았어? 프로그램 관련된 것만 들어가니까 희망직업 적어내면 아무거나 적어내 그냥. 알았어요? 백수 적어놓어도 돼. 대학 어차피 못 봐. 오케이? 독서 미반영. 그리고 여기는 뭐 읽어보면 돼. 별거 없어. 그냥 여기서 주의할 거는 사회통합 전형 세 번째 칸이지. 도입 의무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지금 니네한테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뭘까? 생계부 글자수겠지. 생계부 글자수는 과목당 500자야. 1년간. 알았어요? 자율활동 500자예요. 동아리도 500자. 봉사는 기재 안 해요. 진로 특성 700자예요. 행동성석 담임 쓰는 거 500자예요. 총 2700자 써요. 1년 동안이야. 그러면 학교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교과 세특에서 교과를 1학기, 2학기 나눠 쓰는 학교도 있고 1, 2학기를 같이 쓰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확인해야 돼. 1학기, 2학기 나눠 쓰는 학교일 때는 1학기 써놓고 입력을 하면은 8월 종업식 이후에는 수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6월 달에 한 막 생기부 하려까 이거 검토해봐. 이제 끝 수정 못해 하면 거짓말. 생기부는 언제까지 수정이 되면 공식적으로 1학기가 종료되는 종업식 날짜까지 수정이 가능해요. 그럼 종업식 날짜는 학교마다 다르겠지. 보통 1학기 종업식은 언제겠냐? 8월 말이겠지. 중순이나 2학기 시작하기 전. 그때까지는 수정이 돼요, 사실. 알았어? 좀 알고 대응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겨울일 때는 어떻게 할까? 보통 학교가 종업식 언제 하겠냐? 졸업식은 했지만 종업식은 안 했지. 아직까지 니네 학교 가면 2학년이지. 예를 들면 지금 중3들 빼고 중3들 예를 들어서 졸업했지만 원래대로 하면 지금 중3이겠지. 그러면 아직까지 종업식이 안 된 거야. 그럼 그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다고. 근데 선생님들이 그런 거를 안 돼! 하고 뭐 이렇게 잘라내는 경우가 있어. 왜? 일이 밀리니까 이제 빨리빨리 처리하고 싶으셔서 그런가 보지. 그러니까 이런 거 대응을 하셔야 돼요. 글자수 잘 봐야 한다. 그럼 글자수 어떻게 확인해요? 카페에다 올려놨어. 글자수 확인하는 방법. 네이버에서 글자수 프로그램을 사용하든 간에 뭐 하든 간에 알았어요? 그럼 선생님 저 글자수가 아니라 선생님 바이트로 제시하는데요. 네이버 검색해. 그럼 거기서 바이트 해줘. 네가 글자 써놓으면 그거 몇 바이트라고 계산해줘. 걔네가 알아서. 그거 보고 하면 되지. 뭐 그걸 물어보고 있어. 알았어요?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와요. 자, 그러면 보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생기부 평가 요소가 바뀌어. 지금은 약 10개 정도로 줄었지. 작년에 평가 요소는 대부분 15개였거든. 지금 10개로 줄었어. 여기 평가 기준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거를 가져온 거야. 다른 대학은 못 구해서 선생님이. 나도 시간이 없고 정보력도 없고 그냥 구할 수 있는 만큼 인데 올해 서강대, 성균관대는 이렇게 있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이건 공통 요소야. 그 중에서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이거 강점을 두고 있고 진로 역량에서는 어떤가? 전공 관련 교과 이수. 이게 아까 말했던 선택 과목을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이게 성격. 그 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하고 경험.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리더십이 이제 밀렸어 밑으로. 그러니까 내가 솔선수범해서 내가 나서갖고 내가 다 했어요. 나를 따르라. 이거 쓰지 마. 요즘 싫어해 그거. 더럽게 싫어해. 대학들이. 왜? 그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야? 독불장군이잖아. 또라이잖아. 그리고 실제 학교 내에서 학생이 모든 걸 이끌어가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 거 뻔히 안다고. 그래서 이제는 그거 다 내려갔어. 뭘 중시해요 요즘? 협업과 소통 능력을 되게 중시해요. 생기부 작성할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다 했다. 내가 주도적으로 다 했다. 이런 거 써봤자 대학들이 하고 코웃음 친다는 얘기예요. 안 믿어준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 협업 소통 능력을 되게 중시한다는 거. 이런 요소들 평가 요소를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대학들이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도 먹힐까? 올해는 이쪽으로 갔다가 이제 얘네가 평가를 받더니 학생들이 좀 걸르고 나면 내년에 또 살짝 바꿔. 매년 바뀌어 이 요소가. 그래서 종합형을 준비하는 게 그래서 까다로운 거야. 매년 기준이 다르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매년 생기부로 똑같이 써야 할까? 매년 조금씩 달라져야 될까? 달라져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진짜 피말리게 따라가야 돼. 자, 그러면 생기부 작성할 때 뭐가 중요하냐?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 크게 잡아. 결국 생기부는 어떤 학생이냐를 말하는 거야. 가장 좋은 생기부가 뭔지 알아? 생기부를 아까 말했던 항목을 쭉 읽더니 어떤 학생이 머릿속에 그려져. 아, 이런 학생인가 봐. 그러면 걔는 무조건 불러. 1차 합격 뜬다고. 근데 좋은 말은 겁내 많이 적혀 있는데
그래서 얘는 뭐 하는 애요? 도대체 모르겠네. 그만 매력이 없는 거야. 그냥 이거 다 조작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고. 즉 캐릭터가 드러나야 돼. 즉 너에 대해서 얘기를 쓰는데 생기부 내용에다 사람 얘기 넣고 맨날 인터넷에 있는 거 어디 짜집게 하고 붙여놓고 막 써놓고 있어. 안 돼. 딱 봤더니 어떤 학생이다 어떤 느낌이 들어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해.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이 캐릭터야. 그러면 캐릭터를 만들기 어려우면 뭐라도 해라? 탐구 창의성을 키운 쪽으로 해야 돼. 학생이야. 학생이 활동할 때는 어떤 거야?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이게 아니야. 학생답게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를 공부하고 접근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바로 탐구야. 이런 게 드러나야 돼. 얘들에서 뭐 하는 거야? 영어를 쓰라고 했더니 맨날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탐구가 있냐? 닥치고 무지성 외우는 거지. 그 생기부 좋은 생기부야? 안 좋은 거야. 관계되면서 동격의 차이점이 뭘까?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어. 똑같이 대을 쓰는 것 같은데 이거 왜 구분이 되어야 되지? 그래서 혼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비교해 보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런 특징 때문에 관계되면서 동격을 구분하는 것 같아 라고 자기 결론을 내려. 이게 탐구 아니냐? 이게 적혀야 돼. 수학 문제를 좀 못하니까 맨날 남아서 문제를 풀고 있어요. 탐구가 어디 있어? 창의성이 어디 있어? 이따인 거나 쓰고 자빠져 있어. 그럼 수학 문제를 왜 틀린지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가 분석을 해봤더니 나는 자꾸 뭐 하더라.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이상의 곱셈에서 자꾸 어디서 실수가 일어나더라. 자꾸 머리를 빼먹더라. 스스로의 문제점을 발견해내.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 메모하는 습관도 키워봤는데 메모를 실수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만의 어떤 줄긋기를 해보면서 다시 한번 초등학교 때처럼 연습을 해갖고 문제점을 개선하든가. 뭐 이런 탐구 정신이 있어야지. 창의성이 드러나야지. 그따위 거 없이 맨날 문제만 풀었어요. 그러니까 생기부가 쓰레기인 거야. 이런 거를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세 번째, 발전 가능성. 그래서 이런 탐구와 창의성을 발휘하면 당연히 이 학생은 나아질까? 아니면 나빠질까? 나아지겠지. 그러면은 뽑히는 거야. 생기부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핵심이야. 캐릭터의 일관성 만드는 게 가장 좋아. 그 다음에 탐구 창의 발전 가능성을 드러내는 게 가장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학원 홈페이지에 생기부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게. 자, 오늘 길게 안 하고 지금 빠르게 하고 있는데 뭐 모르는 것들은 나중에 물어보고 지금 되게 많이 줄이고 있어. 복잡한 설명 뺐어. 그래서 지금 니네가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놔야 돼.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학생 수요나 입시 동향 이런 것들은 그냥 구경이나 하고 말아.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어요. 끝. 갑자기 이제 3학년 줄지. 그치? 그러다가 이제 니네 때 잠깐 다시 드러나. 학생도 줄고 있어요. 그리고 영역부 응시 잘 보자. 화법. 어차피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 하게 되겠지만은 화작, 엄매, 확통, 미분, 기하 하는데 잘 보면 오른쪽으로 수치를 봐봐. 엄매는 점점 늘고 있지. 29에서 작년, 재작년 29에서 올해 35로. 미적도 어떠냐? 38에서 45로 늘고 있지. 근데 왜 문과 애들이 훨씬 적을 텐데 왜 미적이 더 적지? 이과 애들이 많으니까 미적이 더 많아야 되잖아. 이과에서 공부 좀 못하거나 이런 애들이 어디로 가? 확통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 그게 지금 49.5였지. 2022년에. 2020년만 해도 확통 선택자가 60%를 넘었어. 수학 좀 못하는 애들이 등급만 따려고 이과 애들이 어디로 간 거야? 확통, 문과로 넘어갔었다고 수학을.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제는 거의 다 미적을 하는 분위기. 이과 애들은. 그리고 공부 좀 하는 애들은 다 어디로? 엄매로 넘어가는 분위기야. 이거는 더 커질 거야 올해. 그리고 수학에서 기하는 많이 줄고 있지. 왜? 교육과정에서 기하가 빠지면서. 그럼 이제 기하 6.48는 뭐야? 재수 3수 이상 하는 애들. 특목 자사고 애들. 그런 애들이 6.4%야. 이거는 계속 감수가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은 사회하고 과학 좀 비등비등하지? 아니야. 지금 이제 이과 애들이 거의 다 과학 선택할 거야. 사회 선택하는 경우 없어질 거야. 점점 이제 문과 이과 확실히 갈린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뭘 보고 한 거야? 선택 과목 할 때 이과면 이과 과목 위주로 선택하라고 얘기한 거야. 흐름이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따라가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원전수 등급 컷은 뭐 화작이 96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 96이 2등급 뜨더라고. 엄마는 8, 9 떴어요. 이거 예상치야. 그러니까 원점수는 등급 공개 안 해요. 그냥 대략치로만 참고하세요. 그리고 2004년에 보면은 자, 지금 니네하고 상관없지. 올해 고3들이지. 근데 왜 보냐고 하면은 지금부터 3년 동안의 변화를 읽어내야지. 수시가 78이 아직도 많아.
정시 20이야. 아니 잠깐만요. 정시 40% 의무라고 안 했어요? 그거는 서울 상위권의 16개 대학한테 해당하는 말. 알았어요? 서울 상위 16개 대학만 정시 40 의무고 나머지는 정시 의무 없어요. 알았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수시가 아직도 78%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서울에 아니면 막 이런 데 좋은 데 갈 거라면 당연히 정시 쪽도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일 때는 학교 수시 관리를 더 철저히 하시는 게 필요해요. 아직까지. 직업전까지는 대부분 수시로 뽑아요. 오케이? 그리고 수시가 좀 더 늘었지. 올해 소폭 79%로 1% 정도 늘었어. 그래서 보면은 교과가 44, 종합이 23. 이게 왜 그럴까? 전국 단위로 보니까 그런 거야. 전국 단위. 전국 단위로 보면 교과가 훨씬 많이 뽑아. 종합형보다. 근데 이제 뚜껑 열어보면 달라지긴 하지. 그래서 참고해 두시면 되고 이 정도 인원은. 그리고 정시 모집 인원은 뭐 수능 줄었지. 올해 좀 약간 감소세야. 자, 그리고 기회균등이라는 개념 있지. 뭔지 알지? 우리 그 대학교에서 막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받는 거 있지. 그게 다 기회균등이야. 알았어요? 그 기회균등인데 잘 보면 알겠지만 기회균등이 늘어나고 있어. 왜 늘어났을까? 야, 그러면 나도 이제 서울로 갈 기회가 많아졌나? 했더니 현실은 여기야. 지방에서 많이 뽑아. 지방에서. 지역인데. 이해했어요? 지방에서 많이 뽑으니까 2년씩 늘어나는 것 전부야. 서울 쪽은 오히려 감소 추세야.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치안이 많이 늘었어. 약학이랑 간호랑 엄청나게 늘었어. 왜? 뒤를 보면 돼. 지역인지는 뭐니까 지방 소재 대학이 뽑는 거야. 그러니까 전북대에서 지역인지를 뽑는다고 하면 어떤 거야? 전라북도 애들만 응시할 수 있어. 학교가 전라북도 소재지인 애들만. 알았어요? 전남대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다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 것들이 바로 지역인재라고 불리는 거야. 그리고 지역균형이라고 불리는 건 전혀 달라. 학교장 추천해서 서울 쪽으로 학교에서 몇 명씩 이렇게 원서 추천서 받아고 쓰는 게 지역균형이라고 불려. 자, 뭐 대학은 그리고 대학 순위는 어떻게 보느냐? 그냥 대략적인 거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어.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정시의 입결을 보고 할 때 의대, 넘사벽, 뭐 치대, 높지, 그리고 서울대 쭈르륵 이렇게 가. 그러면 이제 인서울에 대해서 말이 많거든. 근데 나는 끝에서 지금 건동홍, 서울과기대, 홍익대, 그리고 여기서 국민승 중에 한 대 다 빼고 이제 숭실 하나 남았어. 숭실 하나 남았어. 나머지는 인서울 아니야 요즘 분위기가. 그냥 이건 취업 정보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인서울권에서 국민대나 세종대 애들이 요즘 취업하는 걸 거의 못 봤어. 대기업으로. 세종대가 끄트머리 겨우 들어가는 정도 바뀌고 있어. 자, 그 다음에 국립대는 부산대, 인천대가 세. 그리고 충남대, 전남대야. 이거는 지표를 뭘 활용하냐에 따라 달라. 근데 이 지역에서 애들 보낼 때 내가 느끼는 체감상 난이도야. 이 지역 애들한테. 시골 애들이 쓸 때는 이렇게 난이도가 생긴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게 이제 국립대 정도. 직업국. 나머지는 별거 없고 상위대학 모집 인원은 뭐 그냥 한번 참고나 해두세요. 화면으로 나중에. 그냥 이렇게 모집 인원이 되고 있다 정도만 알면 돼. 그러니까 수시는 그러면 내신 성적만 보느냐? 교과형 직업국 이상에서는 최저를 걸어 대부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전북대 이상급은 다 최저를 걸어둬. 근데 종합형은 최저 없는 것이 다수야. 그러니까 자기가 성적이 좀 모자라면은 내신에 집중해갖고 최저가 없는 종합형을 쓸 수 있도록 생기부를 좀 꾸리는 게 좋아. 자, 그게 뭔 얘기냐면 내가 성적이 막 4등급, 3등급 나오고 이하 나와갖고는 성적이 좀 안 나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하고 생기부 관리 안 하잖아. 가야 갈 데가 없어. 근데 반대로 네가 4등급이 나왔든 5등급이 나왔든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서 생기부라도 관리해놓으면 어떻게 한 거야? 최저 없는 곳이 다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 역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아까 세 가지 구성 요소, 내신, 생기부, 수능. 네가 포기하면 끝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그 중에 뭐라도 살 수 있는 기회는 우리한테 주어진다고. 알았어요? 결국은 니네가 결정할 거니까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세요. 알았니?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거기서 나온 거 가지고 조합하고 믹스를 할 거야. 그래서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참고해보면은 실제 이제 이런 자료 구하기 힘들어. 20년대 서울시립대에서 학종 있지. 평균 컷이 나왔어.
일반고는 1.9지, 자사고는 2.7이지. 특목고 몇이냐? 4.3이 합격했어. 평균적으로. 이해했어? 그러면 얘네를 평균 내면 얼마 나올까? 2.58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일반고애가 2.58 들고 어떻게 하는 거야? 야, 평균 2.58이니까 나도 써도 되겠다 하고 써. 합격할까 떨어질까? 이제 보이지? 일반고는 1.9였다고. 알았어요? 특목고 자사애들이 4등급 들고 5등급 들고 서울시대 정도로 가. 그러니까 컷이 낮아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컷을 네 일반고에다 적용하니까 이게 말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뜨는 그 등급컷만 보고 오면 나도 될 것 같아. 원서 쓰니까 다 떨어지는 거야. 이런 내막은 알지도 못하면서. 알았어요? 특목고 자사고 개차 어마어마해. 보이죠? 여기 밑에는 인문계열은 그나마 좀 적은 뭐냐. 밑에 봐봐. 자연계열. 이게 이과거든. 이과는 특목 자사고 5.7도 가. 그러니까 이과계열에서는 특목 자사고 5.7이 일반고 1.9하고 거의 동등하게 움직여. 갭 차이 느끼냐? 근데 이제 절대평가제 되면은 이게 더 심해질 거야.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거 보고 내가 2.59니까 나도 전자전기 써야겠다. 오케이. 나도 가능성 있어. 너 안 된다니까. 일반고는 1.9였다니까 평균이. 특목 자사고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거기 뜨는 표만 점수만 믿고 원서 쓰면 어떻게 된다? 안녕. 광탈당하는 거야. 그럼 뭘 알아야 될까?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선호하는 대학이 어딘지, 어느 과인지, 걔네들이 어느 정도 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런 정보가 없으면 괜히 잘못 썼다가 슝 하고 빠이빠이 당하는 거야. 그리고 뭐 하는 거지? 성적은 분명히 안정님 왜 떨었지? 희한하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 동네에서 내가 제일 듣기 싫은 말. 그 대학이 우리 학교 싫어해. 아니 대학이 니네 학교를 어떻게 알고 싫어해? 지금 블라인드인데. 어떻게 니네 학교인지 알고 니네 학교만 골라고 속속속 잘라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생기부 관리 안 됐으니까. 생기부가 쓰레기니까 잘린 거지. 생기부가 괜찮았으면 니네 학교라고 자르겠냐? 다 뽑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대학에 대한 기준은 두 가지가 있어. 아직까지도 이건 논쟁이 많아. 이게 학과냐 대학이냐 이게 선생님이 제일 애먹는 거야. 정말 죽겠어. 어떤 사람들은 학과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대학이 중요한데 선생님은 대놓고 얘기할게. 네가 의대 갈 거야, 치대 갈 거야, 뭐 한의대 갈 거야, 약대 갈 거야, 수의사학과 갈 거야, 아니면 간호학과 갈 거야. 이런 특수직 있지. 그러면 학과에 중심을 두는 게 맞아요.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면 난 무조건 대학. 농대를 가도 돼. 뭐 희한한 뭐여서 뭐 박가리학과, 뭐여서 뭐 희한한 과에서 뭐 책상 닦는 학과 괜찮아. 서울대면 가. 서울대면 가는 거야. 그런 과라도. 왜? 요즘 대학들은 복수 전공 전과라는 시스템이 있어. 전공을 2개 이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그리고 대학도 아까 본 것처럼 필수 일반 선택이 있는 것처럼 네가 전공학과 한다고 해서 전공 과목만 듣는 게 아니야. 그래서 143학점을 졸업학점으로 잡고 있을 때 전공이 78학점 정도가 필수야. 그럼 나머지 60 몇 정도 남는 거 있지. 그 일반 선택으로 들을 수 있거든. 일반 선택이란 뭔 얘기야? 네가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다고. 아무거나 골라서. 근데 예를 들어서 네가 뭐였어? 아까 말했던 뭐 박가리 학과를 갔어. 뭐 농대 희한한 과를 갔어. 근데 내가 건축업을 해보고 싶어. 아니면 사회복지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일반 선택으로 사회복지 과목을 들으면 돼. 어떻게 들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코너 보면은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과목 이수가 쭉 떠. 그거 일반 선택으로 들으면 돼. 그럼 너도 시험 볼 수 있어. 응시 자격. 요즘 대학은 다 이렇게 자격제이기 때문에 학과 나왔다고 안 뽑아줘. 학과 나왔어도 그 과목 안 들었으면 너 시험 못 봐. 그냥 떨어지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학은 아무데나 들어가. 낮은 과로 좋은 대학을. 그래서 거기 좋은 애들하고 친해져갖고 어떻게 하는 거야. 같이 준비해야지. 나는 이 전략을 세워. 나는 그래서 과를 중시 여기지 않아. 알았어요? 쓰레기 학과라도 좋은 대학으로 가는 게 답이다. 이유는 뭐야? 애들에서 전북대에 가장 좋은 과 뭐 화공과나 공공인자과 간데 있잖아. 그 정도 합격할 정도면은 건동공이 뚫려요. 무난하게. 건국대, 동국대 이런 데가. 그러면 너는 전북대 가장 좋은 과를 가기 위해서 건대를 포기하는 거야. 건대가 어느 정도냐고? 이 동네 요즘에 수시 건대 거의 안 뚫려. 1점대도 1.6도 다 떨어졌었어.
건대는 특이하게 건대가 생기부를 진짜 많이 보거든. 알았어요? 그럼 너는 건대에 희한한 과 갈래? 전북대에 가장 좋은 과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어른들은 막 학과를 맞추려고 하거든. 옛날에야 학과가 중요하니까 그랬는데 선생님은 아니라고 봐. 어차피 대학 가면요 다 바뀌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막 꼭 특히 공부 성적 안 좋은 애들이 나 소방대원 할 거예요 하고 소방학과가. 얼마 전에 만났어. 학원생은 아니야. 선생님 친구 아들이야. 어? 군산대랑 이렇게 뭐 됐는데 안 가고 막 소방대원 한다고 이상한 뭐 사립대를 갔어. 아까 얼마 전에 만나고 군대 간다길래 야 너 이제 뭐 소방대원 하려면 뭐 준비해라 했더니 저 소방대원 안 할 건데요. 소방학과 가놓고 소방대원 안 한대. 이 지랄이야. 대학 가면 어차피 조금 바뀌어. 왜? 고등학교 때 니네가 학생으로 바라보는 세상하고 니네가 대학생이 돼갖고 준비하면서 바라보는 세상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네가 생각하던 직업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렇지? 그럼 바꿔야 돼. 근데 대학이 낮아. 대학이 높아. 어디가 유리하겠냐? 높은 데가 유리하지. 꿈을 바꾸기에는. 그러니까 뭐 과를 정해놓고 해야 된다? 나는 미치겠어. 과를 꼭 정해야 되면은 일반적으로 대학들이 나중에 농대 계열이 나죠. 자연 생물 계열이 나죠. 그쪽으로 꿈을 맞춰. 그래갖고 각 높은 대학이 제일 낮은 데를 가.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보내는 학생들 보면 거기다 낮은 과로 보내. 대신에 대학은 급을 높이는 거지. 가서 뭐 하는 거야? 전과하고 복수 전공하는 거지.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 거야? 룰루랄라 하고 다니는 거지. 이번에 KT 간 놈 사학과야. 사학과라고. 역사학과. 걔가 어떻게 KT 취업을 해? 뭐 역사학자를 뽑냐? KT에서? 걔 복수 전공이지 컴공. 그러니까 되잖아 취업이. 이번에 도로공사 된 놈? 걔 지역건설이야. 농대야. 지역건설이랑 농대 계열이야. 근데 도로공사 합격했잖아. 왜? 거기서 토목 공부를 할 수 있었거든. 대학은 이렇게 해갖고 가서 자기 능력으로 취업하는 거야. 과로 취업한다고? 그 과 나왔다고 누가 뽑냐? 어차피 과 가갖고 공부 안 한 거 뻔히 하는데 어떤 미친놈이 업체들이 그 과 나왔다고 뽑아줘. 그거는 7, 80년대에 대학의 학생 수가 대학도 적고 막 대학 진학률이 낮을 때 전문 인력이 한참 모자랄 때 그때나 과 나오면 그냥 어서없이 했던 거지. 지금은 야 85% 이상이 대학을 가는 세상에 누가 과 나왔다고 인정해주냐? 야 그렇게 따지면 여기 전북과학대 무슨 과 나오면 무조건 뽑아주냐? 전공자라고? 단순한 얘기를 해보자. 학원에 있는 강사들 따져보자. 전공자 몇 명이나 있어? 선생님처럼 뭐 교직까지 다 갖춘 사람 몇 명이나 있어? 니네 그런 거 안 따지잖아. 그냥 서울대 출신이면 가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강사가. 그래도 서울대요. 끝나는 거 아니야? 니네부터 벌써 세상 사람을 판단할 때 대학을 보고 판단하면서 왜 니네가 가는 곳에서는 과를 선택이라고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말도 안 되는 희망사항. 그 과 나오면 취업된다? 없어요. 알았어? 가서 개인 능력 쌓아야 돼 어차피. 개인 능력 쌓려면 정보력 필요하고 그리고 혼자 공부해야 되잖아 어차피. 그러면 주변에서 같이 공부할 사람이 있는 게 좋겠지. 그럼 낮은 대학 애들이 공부하고 있겠냐? 높은 대학 애들이 공부하고 있겠냐? 당연한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똘똘한 놈들 옆에 두고 같이 공부해야지. 그래서 선생님은 무조건 학과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근데 학과란다 대학. 근데 본인이 나는 무조건 어떤 특정 과에 대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을 납득시켜. 그러면 도와줄 거야. 근데 많이 개소리하면 나는 그냥 네 알아서 싸우고 나 안 도와줘. 못 도와줘. 왜? 내 생각과 다르니까. 자, 그리고 이제 교과냐 종합이냐? 니네는 그거 무의미해. 알았어요? 니네는 다 준비해야 돼. 얘기했어. 니네는 과독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가중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둘 다 준비해놔야 돼. 알았어요? 내신, 생기부 관리 다 철저히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내신 기간에 당연히 뭐였어? 내신 공부하고 성적 하려고 내신에는 수능 공부하고 생기부 작성 아까 얘기했던 대로 흘러가세요. 활동의 우선순위는 1번 정규 동아리예요. 오케이? 그리고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들은 거의 형식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 이런 시골 지역들은 막 특별하게 막 미친듯이 열심히 안 해. 그냥 가서 우르르 갔다 구경했다 우르르 나왔더니 그거 갖다 써 이렇게 된단 말이야 대부분이. 그러니까 특별히 니네가 할 게 없어. 그럼 뭘 하냐면 주제 탐구라는 게 있어. 탐구 보고서라는 걸 적을 수 있거든. 네가 어떤 과목에 대해서 개인이 활동 보고서를 적거나 탐구 보고서를 적을 수가 있어. 그런 거 작성을 많이 해야 돼. 진로 활동 같은 것도 그냥 프로그램 들어갔다 한 다음에 그냥 한 줄 쓰지 말고 그걸로 네가 보고서를 쓰면 돼. 양식은요.
그따위 거 없어. 그냥 아니면 선생님한테 부탁해봐. 그런 양식이 있으면 달라고. 없으면은 이제 많이 하나 만들어주면 내가 만들 수는 있어.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받아줘야지 학교에서.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뭐를 했네를 종이로 적어서 제출하라는 거야 학교에다가. 알았어? 말로 떠들지 말고. 그렇게 제출하면은 그런 것들을 생기부 반영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알았니? 손 놓고 있다 해달라면 안 해준다잉. 그래서 정규동 활동은 정규동이랑 1순위야. 그 다음에 교과 3과 1등이야. 그럼 이중등록 금지라는 게 있어. 수시 합격하면 어떻게 돼? 정시 지원 불가야. 이게 뭔 얘기냐면 요즘은 좀 모르겠는데 옛날에 많이 있었어 이 동네에. 모 학교 여학생인데 수능을 2개인가 3개밖에 안 틀렸어. 그래갖고 서울대가 가능했어. 근데 어디 갔게? 명지대 갔어. 왜? 수시에서 명지대 합격했으니까 정시를 지원 못하는 거지. 애 수능 성적을 파악을 못 해나갖고 어떻게 한 거야? 수시를 이상하게 써버린 거지. 그래서 납치당해서 재수했어 그 친구. 그런 애들 비일비재해. 알았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네가 수능에서 대박이 날 수 있으면은 원서를 다르게 써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학원 내에서는 모의고사 끝날 때마다 선생님 모의고사 성적 다 적어내라고 해. 알았어요? 그럼 모의고사 성적 적어갖고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선생님이 기록을 해. 그래갖고 3년 동안 그래프 하고 선생님이 어떻게 데이터 정리해서 모니터해. 그래서 정시에 대한 가능성을 봐. 그래서 수시보다 훨씬 정시가 잘 나올 것 같으면 선생님이 정시하자고 해. 물론 많진 않아 그런 친구들은. 근데 올해도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외대 합격시키고 그러지. 내신 4.5야? 걔? 4.8인가? 거의 5등급이야 내신. 감이 안 오지? 100명 중에 한 50등 60등이라고 학교 성적은. 알았어? 근데 외대 되잖아 정시로. 그건 내가 판단해. 네가 하고 싶다고 해서 정시하자고 나 얘기 안 해. 내가 볼 때 가능성 있는 건 보고 판단하고 조언을 해줄 거야. 내가 보는 가능성은 점수가 아니야. 공부하는 자세야. 아까 말했던 그런 애들은 정시하자고 해. 근데 그러지 않은 애들이 정시한다고 하면은 알아서 하세요 하고 난 손 떼. 왜? 안 되는 거 괜히 옆에 붙잡고 있으면 뭐 하자는 거야. 시간 낭비 서로 간에. 그래서 성적, 수능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보면서 수시에서 원서를 잘못 써버리면 이렇게 납치당한다. 알았어요? 수시에서 합격이 하나라도 뜨면은 정시, 즉 수능 응시를 못해요. 아니 그 수능 응시가 아니라 정시 응시를 못해요. 와 나 수능 대박 났어. 나 수시 안 갈래. 안 돼. 네가 등록금을 안 돼도 합격 통지서만 나오면 끝나는 거야. 합격 통지서만 나오면 끝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합격 통지해서 합격이 아니야. 합격 통지했으면 학교에다 등록을 해야 돼. 등록 안 하면 또 떨어져. 합격해놓고 떨어지는 거야. 그럼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시고. 자,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맨날 하던 얘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시간 예상은 했지만 최대한 줄여갖고 지금 1시간 한 10분 정도 걸렸네. 길게 할 생각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얘기했고 니네가 해야 될 거 핵심만 잘 기억해. 우선 생기부 관리해야 되니까 학원 게시판에 있는 어떤 거야? 생기부 게시판 다 갖고 다 필독하세요. 알았어? 그리고 영상 빠르게 진행했으니까 모르면 유튜브에다 나중에 올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필요한 사람들은. 오케이? 그리고 집에 가서 니네만 보지 말고 부모님도 보시라고 하는 것도 괜찮아. 부모님도 아셔야 돼. 모르고 그냥 주변에서 잘못된 정보로 애들한테 잘못된 코칭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알았어요? 그래서 학교 이제 이미 다 결정을 했고 갈 거니까 고등학교 가서 해야 될 건 지금 당장은 산모 준비가 아니야. 어차피 산모는 니네 그냥 개인 실력으로 보는 거고 지금은 산모 준비가 아니라 각 학교 내신 스타일 최대한 빨리 파악하셔갖고 알았어? 아는 사람 통해서든 뭐하든 간에 내신 먼저 잡아나가야 돼. 지금 니네 상황에서는. 알았어요? 그래서 내신 공부 먼저 하세요. 막 어설프게 막 수능 혼자 수능 어차피 잘 안 잡혀. 그럴 때는 내신 공부가 훨씬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신 먼저 준비해놓고 수능은 본인이 어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좀 더 끌어올리는 쪽을 선택하세요. 알았니? 그리고 수능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는 훈련이야. 단순 외우는 거 많이 해보는 거 의미 1도 없어. 수능은 많이 본다고 되질 않아. 뭐 누가 이렇게 하면 된대요? 해봐. 어차피 그건 남 얘기야. 네 얘기 아닐 거야. 자기만의 사고력이나 자기만의 생각 루트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수능은 못 잡아. 수능을 푸는 애들은 다 자기만의 어떤 루트가 있어. 사고, 틀. 그걸 가지고 점수를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한 해는 죽쓰고 한 해는 엄청 잘 보는 경우가 생겨. 그래서 애들이 재수 삼수를 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비고일들은 닥치고 뭐 준비해야 돼?
첫 시험 방어부터 하는 거 집중하세요. 각 학교 시험 소스 구해서 최대한 내신 연습을 좀 진행하세요. 알았니? 자, 뭐 질문은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자고.